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이번엔 또 스냅의 실적 쇼크가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어제는 또 일제히 혼조 마감했는데요. 특히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스냅이 43% 폭락하자 메타나 알파벳, 트위터 같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하락이 크게 나온 건데요. 일단 하루에 43% 폭락? 네. 과연 투자자들은 그 시장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지? 이게 오를 때는 사실 급등이 반갑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과연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급락과 또 중간중간에 희망 고문 섞인 반등, 거기에 우리는 나름 무뎌지고 있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심정적으로 무뎌질지언정 포트상으로, 계좌상으로는 무뎌지지 않으니까요. 또 꼼꼼하게 어찌됐건 정리하면서 대비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가보죠. 뉴욕장에서요, 일단 지표도 부진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지난달 대비 16% 줄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5월 제조업 PMI도 석 달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스냅발 기술 성장주에 대한 충격도 나왔고요. 그런데 사실 엄청나게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기존에 반복됐던 이슈들이고 또 몇 번씩 겪어봤던 패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악재에는 개복치처럼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냅이 앞으로 광고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죠. 어닝 쇼크 받고 나서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 좀 부정적으로 내놓았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할 것은 우리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스냅발 광고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다른 종목까지 같이 끌고 내려갔죠. 핀터레스트 23%, 메타, 알파벳, 트위터도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가 줄어들게 되면 여행객 모집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항공주부터 카니발, 메리어트까지 리오프닝 타겟 종목들도 같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항공주들 낙폭도 5에서 7%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이와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테슬라 7%, 리비안, 루시드, 니오까지 밀려났죠. 그리고 의류업체들은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비용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아베크롬비 앤드 피치는 28%나 급락하기도 했고요. 언더아머, 룰루레몬 등도 빠졌죠. 그리고 내일이면 알게 되는 엔비디아 실적, 이에 대해서도 실적은 좋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GPU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쪽에서 선제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퀄컴까지 같이 떨어지는 흐름 확인이 됐죠. 굵직한 대형주들 거즘 다 미끄러진 오늘이었습니다. 테슬라 오랜만에 좀 점검해 볼게요. 넘겨보시면 한때는 1200슬라 얘기까지 나왔던 이 종목이 600슬라 수준입니다. 50일 동안 44.4%, 숫자도 좀 기분이 별로예요. 민주당을 증오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부터 엄청난 하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테슬라의 미국 매출 4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이 조금 있었고요. 중간에 트위터 관련해서 지분을 파내 만회하며 또 노이즈가 있었죠. 거기에 성추행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테슬라 계속된 하락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장에서도 테슬라는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좀 버텼던 쪽은 방어주는 방어했죠. 장 초반 전원 하락에서 그래도 고개를 돌렸던 섹터들입니다. 부동산 필수 소비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그리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금융, 통신 등에서 일부 조금 방어적 성격을 보여줬죠.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맥도날드, 통신, 그리고 JP모건 등입니다. 하지만 밀려났던 것들, 하루에 20%씩 날아갔던 종목들이 1, 2% 올랐다라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래, 어느 정도 빠져야지 저점이라고 말할 거야? 라는 시각 속에 이런 답변이 있어서 좀 발췌해 왔습니다. 로젠버그 측에서 4가지 저점 패턴이 나와야지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4가지 저점 패턴이 뭘까?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엄청 과도하게 하향 조정되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마구마구 쏟아내야 된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말 너무 경기가 나쁘고 증시 나쁘니까 부양하자, 통화 완화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건 멀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2%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이것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S&P 500 배당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이 수렴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 S&P 500 기준 3,300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은데 또 맞는 느낌이라서 찝찝하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슈들 속에서 우리 장은 어떨까 고민되네요. 어제 여러 이슈들을 미리 조금 선반영한 것으로 해석을 해준다면 오늘 장 기존의 패턴대로 좀 잘 버틸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같이 밀리겠죠. 코스피 1.5, 코스닥 2% 어제 하락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 대만 각권, 홍콩 항생까지 어제 아시아권 증시는 전반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제 어떤 부담 요소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역시나 스냅 충격 받아갔죠. 네이버, 카카오 어제 밀렸고요. 계속해서 스탠다드 차타드, 시티그룹 등이 지난주에도 중국 경제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UBS와 JP모건에서도 또다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7월 이전에 현 검역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며 봉쇄에 대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꺼내갔고요. 여는 총재,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 다음으로 매파적인 사람이죠. 이 예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가 인플레 급등 요건이 많아서 긴축은 계획대로 할 거다. 뭐 기존의 얘긴데도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이 떨어지는데 그걸 받아줄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죠. 거래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는 양시장에서 대량 매도를 보였다라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대중관세 철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 부분이라도. 그런데 미국의 이 무역 대표부는 좀 철폐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 기대마저 꺾었고요. 블랙록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다 어제 우리 장중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이 반도체 오더컷 루머였죠.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오더컷 이슈 있었고 중국의 서버 부분에서 오더컷 이슈가 있었는데 이 하이퍼스케일 오더컷 주문 감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요. 중국 부분은 지금 워낙 물량이 미미해서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빠르게 해명을 했으나 일단 반도체 쪽은 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 대표 종목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2에서 5% 이상 급락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고 감소 이야기 여러 이슈들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GS와 SK이노베이션, SO일 등의 정유주도 같이 떨어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픈데 또 때린다라는 느낌 네이버, 카카오 많이 빠져 있는데 어제 추가 하락이 나왔죠. 좋지 못한 어제장 흐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조금 울적해집니다. 무엇보다 대형주가 미끄러지면서 테마주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 테마 순환조차도 너무 빨랐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장 출발하고 1시간 사이에만 몇 개의 테마가 순환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환이라는 게 순환하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서 저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금세 그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엔 돌고 돌아 또 인플레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곡물 부족했고 그게 사료 비료 부족했고 설탕, 팜유, 펄프가스, 수산, 탄산, 돈육 6개까지. 그래서 어제 마니커, 하림 등의 급등 흐름 확인이 됐었고요. 다른 종목에서도 한 바퀴를 싹 돌리면서 아침에 또 결국에 종가상으로는 급락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시간 외에서 굉장히 강했던 쪽은 펄프 관련한 제지주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갈 거고요.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식량 안보에 민감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인도에서 밀과 설탕 수출 제한했고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 축소시켰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유 해외 판매 금지했다라며 관련 종목들이 한 번씩 시세를 줬는데 어제 말레이시아 닭고기 수출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닭은 없다라고 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닭고기의 90% 이상이 브라질이고 그 순차적으로 뭐 미국과 다른 지역 등이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 국내 유입 닭고기 없다라고 하니까 관련주 또 혹시 변동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제 펄프 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펄프 가격은 올라가는데 펄프 재고는 바닥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당연히 재지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 받아갈 수 있겠죠. 어제 시가외에서 무림 PMP, 무림 페이퍼 등이 모두 9%대 상승, 무림그룹주 올랐고요. 신풍재지, 영풍재지, 한창재지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단기 시세 정도 예상이 되네요. 시장은 지금 이렇죠.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밀, 사료, 육개, 비료, 돈육, 수산, 펄프, 탄산도 부족하다라고 하죠. 용접에도 쓰이고 드라이 아이스에도 쓰이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보니 이쪽 종목들 내에서 계속 순환이 돌아요. 그런데 특징주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도 순간순간 바뀌어서 이게 대본 쓰기마저도 어려운 상황인데 매매가 과연 쉬울까라는 고민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된 소식 하나 더 보시면 눈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북한 측에서는 이 와중에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17번째라고 합니다. 시장 충격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요즘 이 이슈로는. 하지만 그냥 화가 나서 넣어봤습니다. 자, 수정 앵커 다음 브리핑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여러 악재 속에 수정 앵커가 주실 브리핑 내용들은 호재 이슈인데 네. 시장은 그걸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반영할 수 있을지 좀 네.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정부 출범 보름째인 어제 기업가의 정신 선포일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친기업을 강조하는 이러한 새로운 정부의 성향 덕분인지 4대 그룹이 일제히 깜짝 예고도 없이 이렇게 시원하게 통 크게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롯데, 한화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SK와 LG그룹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규모는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투자 규모가 587조 6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이었던 607조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각자 기업마다 추구하고 있는 시장 쪽에 투자를 크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향후 5년간 미래 먹거리에 450조를 쏟겠다고 얘기했고요. 그중에서 80%를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30년간 선도해왔던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하겠다고 했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역시나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탁 개발 생산에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제2 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또 AI나 6G 경쟁력도 강화한다고 했고 지금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일자리도 8만 명 정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산하에 있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역시나 4년간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바이든 방한 기간에 13조 원에 달하는 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좀 국내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것을 인식해서일까요? 이번에는 국내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전동화, 친환경 이렇게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신기술과 신산업,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보틱스, AIM, 자율주행, AI 쪽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역시나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롯데인데요. 역시 향후 5년간 신사업에 3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헬스와 모빌리티, 유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헬스 쪽에서는 위탁개발 생산 1조 원 규모 국내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했고 UAM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주춤했었던 유통이나 호텔 쪽에도 투자를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그룹 보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미래 산업에 3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얘기했고 수소 쪽 그리고 친환경 신소재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에서도 K9 자주포, 레드벳 장갑차 등의 해외 시장 진출 그리고 UAM 같은 미래 기술도 선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일자리도 향후 5년 동안 2만 명 이상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한화, 현대차,
거기다가 롯데까지 4대 그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여러 섹터가 수혜주로 묶이고 그 속에도 종목이 정말 다양했는데요. 어제 주가는 말씀드렸듯이 반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UAM, 방산, 우주항공 모두 다 파란불을 켰고요. 그나마 좀 시세를 반영했던 게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 신재생 쪽에서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 간혹 오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나 AI 쪽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중심이 됐던 종목들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SPC 시스템즈가 30% 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외의 종목들은 모두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에서 파란불을 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참 소문난 잔치였는데 네. 도대체 주가는 왜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관련주들이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에 혹은 방한 직후에 많이 올라서인지 이 관련주들 언제 움직일지 궁금하고요. 아까 봤듯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쪽에서 좀 차이가 보였는데 네. 지금 사두면 좋은 쪽은 어느 쪽인지도 궁금합니다. 언제나 뭐 저희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외면하고 싶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거나의 마음이실 텐데 저희와 함께 좀 차분하게 전략 챙겨보시고요. 이 와중에 또 빌 에크먼이라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미국에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야지 뭐 인플레가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또 좋지 않은 얘기를 꺼내놔서 시장은 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 것인가 지금부터 차분하게 저희와 챙겨보시죠. 출발하시죠. 네, 앞서 다뤄봤던 이야기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그룹에서 한 600조 원 가까이 돈을 푼다라는 소식을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과제겠죠. 이분과 전략 챙겨봅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뭐 많이 만나실 텐데 네. 뭐 어떤 심정들을 토로하세요? 다 저희 같은 심정이겠죠? 그렇죠. 힘들다고 하시죠. 뭐 저도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 계속 좋을 거라 말씀드렸으니까. 네. 근데 지금도 그 시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뭐 제 자료 준비하는 게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요 지표들 몇 개를 보신다라면 네. 우리가 이제 빅스 지표 이 다음 거요. 빅스 지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빅스 지표라는 게 이제 공포 지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S&P 500 빅스 지표 보시면 시장은 계속 하락하는데도 빅스가 고점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고래 투자자라고 하죠. 고액 투자자들이 네.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지금 내가 주식을 팔긴 파는데 혹은 지금 주식을 갖고 있어도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지금 가격이 올 거야 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것은 한마디로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소리지만 또 반대로 지금 또 시장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다음 자료 보시면 그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좀 약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뭐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요즘에 이제 금리에서 경기 침체로 프레임이 좀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꼭 그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달러가 약세일까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유로화도 강세고 또 최근에 위안화도 강세고 또 원자재도 은근히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까지 가는 흐름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통화가 강세를 띠면서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자료 보시면 뭐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3% 갔던 것이 지금 이제 2.7%까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지금 흐름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해석을 잘못하면은 야 이거 경기 침체라는 두려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만 네.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시장이 계속 하락 지금 7주 연속 이번 주까지는 8주째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지표들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의외로 시장은 바닥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 지난 한 3월 말부터 한 4월 초까지 강한 상승을 한번 줬었잖아요. 네.
그런 상승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지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썸머랠리는 저는 여전히 6월달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가파른 상승세가 아니라 조금 이제 퐁당퐁당하는,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늘 뉴욕 증시,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내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하고 FOMC요? 또 FOMC 연준 그 베이지북, 네. 솔직히 베이지북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마무리된다라면 그로 인해서 충격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적극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지금 주식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주식 모아가셔도 되고, 혹은 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 하시자. 다만 너무 좀 작은 테마에 혹은 기존에 계속 좀 조정받던 종목을 좀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쪽으로 조금 관심도를 옮겨놔야 될 것인가, 대표님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어제 만약에 지금 작년, 재작년처럼 시장이 좋았을 때였으면 어제 나온 이슈에 과연 시장들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나와서 아쉽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소식들이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대 그룹의 투자 이야기가 어제 막 쏟아졌습니다. 삼성에서 뭐 450조 쏘고, 뭐 현대차 그룹에서 한화에서 뭐 그러다 보니 삼성, 현대차 그룹, 한화하면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방산 이렇게 또 많이 추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요거 보셨을 때 어떤 쪽의 섹터를 추리셨는지 궁금해서. 뭐 찬물 끼얹는 소리 같지만 전 저거 보고 또 사기치네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엄밀히 따지면 한 4년 전 뭐 200조 투자한다. 또 한 1, 2년 전에도 한 350조 투자한다. 그거 다 투자했을까요, 과연? 그거 다 투자하고 지금 450조 얘기하는 겁니까? 현대차 뭐 다 그냥 말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투자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한 350조 투자하기로 했는데 한 50조 투자하고 남은 돈이 있을까요? 투자 못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또 세계 시장이 변하니까 거기에 얹어서 더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그룹, 5개 그룹 합치면 뭐 1년 정부 예산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올해 100조 투자해요. SK하고 LG하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올해 안에 다 투자한다라면 이거는 진짜 관련된 기업들 다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미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그룹사별로 어느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서는 이런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겠구나 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고 그건 맞는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숫자에는 지금 민감할 그쵸. 필요가 없다라는 그쵸. 거죠. 삼성전자가 450조 투자하니까 이거 내일부터 당장 뭐 하면서 어떤 주식을 수혜를 입는다라고 주식을 샀다가는 조금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삼성이야 뭐 예전에도 했었던 흐름들이 이어지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약간 모빌리티인데 약간 하드웨어에서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롯데 같은 경우 약간 화학 쪽에 친환경 에너지 쪽에 조금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현대 쪽을 좀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뭐 전기차 공장 이슈도 좀 있고 하는 거 보면 일단 전기차 쪽에 대해서 현대차가 제가 지난번에도 기아 관련해서 신차 라인업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또 이 투자는 바로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계속해서 수요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서현이하, 뭐 DIC 같은 기업들 저는 계속해서 그 같이 좀 윈윈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제 18% 급등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이들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조금 이제 저평가 구간에 아직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바닥을 다지면서 이런 이슈가 올라왔더라면 조금 숨고르기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론이다 보니 사실 그래요. 숫자에 타이틀에 이런 걸 좀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몇 주 투자 이런 걸 좀 많이 언급을 드리긴 네. 하나 그 숫자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정도로만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고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쪽이 조금은 더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입니다. 지난 기아에 이어서 이번에 현대공업 등의 종목들 함께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좀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은행주 얘기 지난번에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다시 꺼내주셨어요. 네. 은행주 금리 후가 기대감 최고치 쌍끌이 수급 유입까지 주목하자. 이틀간 은행주가 뉴욕에서도 괜찮았고 네. 어제 국내에서도 은행주가 선전했어요. 네. 이게 투자자들 뭐 저 같은 투자자들에 대한 나쁜 습관인데 막 급등하는 종목들, 네. 막 핫한 거 이런 것만 열심히 찾아보다 보면 재미없게 느껴져요. 재미없게 느껴지죠.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되는데 네. 사실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쵸. 생각은 해요. 만약에 은행주를 갖고 계셨으면 최근 한 달 하락했을 때 손실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 내 자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식 갖고 있어서 손실이 없으니까 다른 종목을 사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었거든요. 최근 한 달 사이는. 그래서 제가 4월 달인가 한번 말씀드리고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중립적인 시각.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흐름이 간다라면 은행주 실적이 좋게 나온다도 은행주가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한 달 정도 흐름을 봤는데 지금 당장 경기 침체는 아니다. 경기 침체는 정말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라는 저는 좀 생각, 확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실적을 좀 추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실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JP모건이 실적 전망치를 좋게 말한 것도 하나의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진짜 실적 대비해서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 말을 하죠. 항상 실적 발표를 하면 물론 이제 항상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시점을 두고 말하냐에 다르겠지만 최근 2, 3년 동안 보면 거의 역대 최고치였어요. 분기 실적마다. 네. 근데 주가는 그렇게 화답을 하지 않았었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조금은 저평가 이슈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금리 상승 관련해서 가장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비은행 영업 부분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실적 나쁘지 않다. 약간 투자 부분이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투자 부분이 은행주들이 엄청나게 안고 갔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카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원화도 좀 안정화를 띈다라면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이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고 또 환율이 또 은행주들의 또 실적을 좀 좌지우지하는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영업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나쁘지 않다. 외부 환경을 나쁘지 않다라면 지금 은행주들 만약에 시장이 좀 좋게 움직여준다라면 같이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신한지주라든지 우리금융지주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어제 문득 발견한 기사 중에 하나가 가계대출이 통계 편차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분기에 줄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또 은행주에는 막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가계대출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건전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또 금리가 또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은행주 하나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들 종목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눴던 종목들은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AS 할 수 있는 종목들 모아봤고 그중에서 좀 몇 가지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텔레칩스, LX세미콘,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LG 이노텍 되겠는데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시세를 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밀릴 때 버텼다라는 점에서 저들 종목 내에서 그래도 계속 끌고 가보자 하는 종목 뭐 4개 다일까요? 아니면 의견을 주신다면? LG 이노텍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하나마이크론도 조금 흐름을 최근 좀 조정이 이제 증시가 좀 안 좋아서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 뭐 투자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저는 시장 자체가 좀 돌아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정 부분 수익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시면서 또 다른 종목을 또 발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까지 살펴봤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제 대규모 투자 소식들 쏟아진 것에 대한 전략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